자식에게 뭔가 부탁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먼저 꺼내십니다. 미안한데, 바쁜 거 알지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면 자식이 덜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런 말들은 오히려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꾸 미안해하니까 불편해지고 부모는 자식의 불편한 표정을 보면서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결국 정말 필요한 것도 말 못하고 아픈 것도 숨기고 혼자 끙끙 앓다가 큰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자식과 관계가 좋은 부모님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분들은 절대 과하게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표현할 줄 압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부모님의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를 더 자주 찾아오고 더 기꺼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밀은 바로 말하는 방식 딱 하나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배운 한 어머니는 자식들이 먼저 전화하는 게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안 난다라고 하셨는데 이 방법을 적용한 뒤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자식들이 먼저 안부를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진짜 짐이 되는 부모의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식이 기꺼이 곁에 있고 싶어 하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문장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72살 점례 씨 이야기입니다. 점례 씨는 남편을 8년 전에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셨는데 아들은 수원에, 딸은 일산에 삽니다. 차로 1시간이면 오는 거리지만 점례 씨에게는 그게 마음의 거리만큼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점례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신 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남편 사업이 어려울 때는 식당 일도 하셨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본인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으셨죠. 그렇게 희생하며 사셨으니 이제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이 좀 챙겨주겠거니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점례 씨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야 했습니다. 혼자 가기가 겁이 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영씨가 미안한데 엄마 무릎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혹시 시간 되면 아니다 바쁘지? 됐어. 아들이 채 대답하기도 전에 점례 씨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숨을 쉰 건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냥 숨을 쉰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점례 씨 귀에는 그게 한숨으로 들렸습니다. 결국 점례 씨는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 3기였습니다. 의사가 보호자분은요? 라고 물었을 때 자식들이 바빠서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점례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6가지나 만들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시금치 나물, 도라지 무침. 무릎이 아파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딸 얼굴 보는 게 좋아서 꾹 참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식탁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우리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잖아. 이거 다 누가 먹어? 점례 씨는 웃으며 그래. 조금만 먹으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달 더 큰일이 있었습니다. 점례 씨 생일이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바쁘다고 못 온다고 했습니다. 엄마, 미안. 다음에 꼭 갈게. 다음. 그 다음은 언제일까요? 점례 씨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미역국 한 그릇 놓고 자기 앞에도 한 그릇 놓고 영감, 나 오늘 72이야. 당신 없으니까 생일인 줄 아무도 모르네. 그렇게 혼잣말을 하다가 결국 숟가락을 놓고 울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점례 씨는 자식들에게 연락하는 게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미안한데, 바쁜 거 알아.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라는 말을 습관처럼 먼저 했습니다. 심지어 그냥 안부 전화를 할 때도 엄마가 전화해서 미안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면 숨겼습니다. 외로우면 참았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례 씨가 미안해하면 미안해할수록 자식들의 연락은 더 뜸해졌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잖아 라며 안심했고, 딸은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내시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점례 씨의 미안함이 만든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점례 씨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자식들한테 희생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점례 씨는 무릎 치료를 받으러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물리치료실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저도 무릎이에요. 동병상련이네. 75살 금자 씨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데 얼굴만 알고 말을 섞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물리치료 대기가 길었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점례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니까 혼자 다녀요. 짐이 되기 싫어서. 그러자 금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알아요. 나도 그랬거든. 점례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금자 씨는 밝아 보였거든요. 옷도 깔끔하게 입으셨고 표정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선생님도요? 금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3년 전까지 똑같았어요. 자식들한테 전화할 때마다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고 아픈 것도 숨기고 혼자 끙끙 앓고 그러다가 큰일 날 뻔했지. 금자 씨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3년 전 금자 씨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숨이 차는데 자식들에게 전화하기가 망설여졌답니다. 새벽에 전화하면 놀라겠지. 내일 아침에 해야지. 그렇게 참다가 아침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우유 배달 오는 것 보고 이상해서 들어왔다가 발견해서 살았습니다. 협심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들과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한 말이 금자 씨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했어? 우리가 짐이야? 엄마가 이러면 우리가 더 불효자 되는 거야. 금자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미안해하고 숨기는 게 자식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짐을 지우는 거였다는 것을. 점례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금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말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딱 하나만요. 금자 씨가 알려준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고마워해요. 점례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금자 씨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요. 미안한데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이렇게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엄마가 자꾸 미안하다고 하면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엄마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연락이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금자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데려다 주면 엄마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고마워. 똑같은 부탁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미안하다는 말은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어요.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상대방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점례 씨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금자 씨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습니다. 첫 번째, 부탁할 때 미안한데 시간 돼?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도와주면 엄마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라고 해요. 두 번째, 안부 전화할 때 엄마가 전화해서 미안해라고 하지 말고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라고 해요. 세 번째, 아플 때 숨기지 말고 엄마가 요즘 무릎이 안 좋아. 내가 알아두면 좋겠어라고 담담하게 말해요. 그래야 자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서운할 때 삭히지 말고 엄마는 내가 생일에 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오면 엄마가 행복해라고 솔직하게 말해요. 금자 씨가 강조했습니다. 핵심은요, 당신이 짐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에게 부모 역할을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걸 빼앗으면 안 돼요. 금자 씨가 주의사항도 알려줬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첫째, 나는 죽어도 괜찮아처럼 자기를 낮추는 말. 둘째, 니들은 바쁘니까 됐어처럼 삐진 투로 말하는 거. 셋째, 내가 뭘 바라겠어처럼 한풀이하는 말. 이런 말들은 자식들을 죄책감에 빠뜨려요. 죄책감은 사랑을 멀어지게 해요. 점례 씨는 금자 씨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도와주면 엄마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라고 말해봤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입에서 잘 안 나왔습니다. 내가 오면 엄마가 행복해. 이것도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자기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무릎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점례 씨는 용기를 내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여는 순간 또 습관대로 나왔습니다. 현수가 미안한데. 아니, 바쁘지? 됐어.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점례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를 끊고 점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날 밤 점례 씨는 금자 씨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짐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먼저 인정하세요. 점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해야 하지? 나는 평생 저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 점례 씨는 다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하기 전에 할 말을 종이에 적어뒀습니다. 내가 데려다 주면 엄마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고마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점례 씨는 종이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수가 다음 주 수요일에 엄마 무릎 주사 맞는 날이야. 내가 데려다 주면 엄마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수요일? 잠깐만.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요일 오후 괜찮아. 몇 시야? 점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이 바로 일정을 확인하다니. 점례 씨가 대답했습니다. 2시야. 고마워, 현수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는 당연한 건데. 전화를 끊고 점례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딸이 왔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서 무릎 주사를 맞고 나오는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점심 같이 먹자. 점례 씨는 또 습관대로 됐어. 너 바쁘잖아라고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먹자. 내랑 밥 먹으면 엄마가 기분이 좋아.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래? 기분 좋은 일 있어? 둘은 오랜만에 같이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일, 애들 학교 일, 남편 이야기. 점례 씨는 그냥 듣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점례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점례 씨는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영식아, 다음 주 토요일에 내 생일이잖아.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와줄 수 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굳이 안 해도. 점례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해주고 싶어? 내가 오면 엄마가 행복해. 잠시 후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갈게. 그 뒤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점례 씨가 미안해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니까 자식들도 부담 없이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뭐해? 아들도 가끔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엄마 나왔어. 뭐 먹을 거 없어? 예전에는 자식들이 오면 점례 씨가 바쁜데 왜 왔어? 됐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말합니다. 왔구나. 반가워. 들어와. 3개월 뒤 점례 씨 생일이었습니다. 올해는 달랐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 생일에 우리 다 갈게. 형이랑 얘기했어. 저녁 같이 먹자. 점례 씨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금자 씨를 다시 만난 건 한 달 뒤 물리치료실에서였습니다. 점례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자식들이 먼저 전화해요. 금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 봐요. 내가 뭘 했어요. 둘은 치료를 기다리며 차를 마셨습니다. 점례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처음에는 진짜 어색했어요. 평생 미안하다고만 살았는데 갑자기 고맙다고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금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래요. 우리 세대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희생하고 참고 미안해하고.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서로 편한 거예요. 점례 씨가 요즘 쓰는 문장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문장들이 관계를 바꿔놓았습니다. 부탁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와주면 엄마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 내가 같이 가주면 엄마 마음이 편해. 시간 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고마워. 안부 전화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요즘 어떻게 지내? 궁금했어. 전화해줘서 엄마가 기분이 좋네. 아플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요즘 여기가 좀 안 좋아. 내가 알아두면 좋겠어.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어때? 걱정하지 마. 그냥 알려주는 거야. 서운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내가 와주면 좋겠어. 내가 오면 행복해. 요즘 좀 외로웠어. 시간 되면 얼굴 좀 보자. 전화 자주 해줘. 엄마가 기다리게 돼. 자식이 올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왔구나. 반가워. 와줘서 고마워. 같이 있으니까 좋다.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은 자식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첫째, 미안한데. 로 시작하는 모든 말.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둘째, 바쁜 거 알아, 됐어. 이 말은 삐진 것처럼 들립니다.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고 죄책감은 회피로 이어집니다. 셋째, 나는 죽어도 괜찮아. 자기를 낮추는 말은 자식을 불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관계에 벽을 쌓습니다. 넷째, 내가 뭘 바라겠어. 한풀이처럼 들리는 말은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자식은 더 이상 말을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니들은 효도도 모르더라. 비난하는 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관계를 고치고 싶다면 비난 대신 솔직한 감정을 말해야 합니다.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미안해하지 말고 고마워하세요. 미안함은 관계의 벽을 만들고 고마움은 관계에 다리를 놓습니다. 똑같은 부탁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지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픈 것, 외로운 것, 서운한 것을 숨기면 자식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못 챙기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자식들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걸 빼앗지 마세요. 점례 씨는 요즘 행복합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혼자 사는 건 외롭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끙끙 앓지 않습니다. 아프면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외로우면 전화합니다.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합니다. 딸은 엄마가 요즘 솔직해져서 좋아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필요한 거 말해주니까 뭘 해드려야 하는지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는 받아도 됩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외롭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게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야 자식들이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해보세요. 자식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고맙다고 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점례 씨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미안해하는 걸 그만두니까 자식들이 돌아오더라. 맞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짐이라고 여기면 자식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자식들도 당신을 소중하게 대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들이 부모 말을 무시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